고민 상담 콘텐츠를 찍어보려고 해. 친한 친구가 또는 친한 언니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반말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야. 내가 최근에 퇴사를 했잖아. 회사를 다니고 퇴사를 결정하기까지 나도 굉장히 고민들이 많았거든? 근데 주변에 나를 정말 생각해주는 많은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의 조언 덕분에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어.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하게도 나는 인복이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주변 사람들의 조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 진짜로 내 주변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이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대들이 떠오르는 거야. 왜냐면 그대들도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고 내가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사람들인데 내가 항상 고민을 하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고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은혜를 갚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그 고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 물론 내가 하는 말들이 그대들의 고민에 대한 완벽한 정답은 절대 아니야.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좋은 친구, 좋은 언니가 얘기해보는 의견 정도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꽤 많은 질문들을 받았었는데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 내가 방금 퇴사를 한 입장이다 보니까 우선 회사 생활에 관련한 고민을 먼저 가져왔어. 회사 7개월 만에 퇴사하면 최근에 이직했는데 회사가 너무 다니기 싫어요. 한국 회사에서 적응 못하는 건지 뭐라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재미있게 살고 싶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찾아가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재밌게 살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 재밌게 살고 싶다는 말이 회사를 다니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서 재미있게 살고 싶은 건지 회사를 다니는 그 시간 밖에서 내가 어떠한 재미를 찾고 싶은 건지 그거를 먼저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좀 재밌는 걸 많이 하면서 인생을 막 재밌게 살려고 하는 편인데 내가 재미를 찾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로는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냥 그걸 했어. 중간에 포기하고 막 하루 이틀 하다가 때려치고 이러더라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일단 나는 한번 트라이를 해봤어. 그냥 하고 싶다 생각 든 거를 하니까 그거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재미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사람마다 결핍이라는 게 다 있잖아.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결핍을 좀 해소시켜줄 수 있는 활동들을 해봤어. 예를 들면 나는 영어를 진짜 못하는 게 콤플렉스였는데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게 더 콤플렉스였던 이유는 중고등학교 시절 때 집이 이제 풍족하게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영어 학원도 많이 다니고 어학연수도 가보고 유학도 가보고 하면서 영어가 엄청 유창한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나는 집이 그만큼 여유롭지 못하니까 유학, 어학연수는 고사하고 영어 학원도 못 갔어. 그러니까 어린 시절 어떠한 경제적 결핍 때문에 충분히 영어를 접할 기회가 없었고 약간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 막 나도 좀 있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영어를 더 잘했을 텐데 막 이런 생각들이 나를 괴롭게 한단 말이야. 내가 영어 못하는 콤플렉스 결국 내 어린 시절에 어떠한 블라블라블라 이런 결핍 때문에 온 거구나. 그럼 나는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영어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나는 호주 워홀을 갔지. 그렇게 해서 영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나의 어린 시절에 있던 어떠한 그런 결핍들이 채워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삶을 되게 재미없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나의 결핍 그리고 뭔가 그거에서 비롯된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그게 되게 삶을 재미없게 하거든? 근데 그게 채워지고 어떤 성취감이 들고 나니까 사는 게 조금 더 재밌어지더라고.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건 뭔지 혹시 나에게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주는 나의 결핍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거를 좀 채워나가기 위한 활동들을 해보면 조금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나는. 저도 언니랑 같은 시기에 호주 한 달 갔다 오고 호텔 취업해서 6개월 정도 했는데 곧 퇴사 생각 중이에요. 퇴사하고 뭘 해야 할지 걱정이 돼요. 워홀로 현실 도피하고 싶은데 다녀오면 한 살이 많아지니까 걱정이 돼요. 취준 이직할까요? 워홀 갈까요? 나는 이걸 보고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워홀로 도피한다? 이 생각이 너무 위험해. 왜냐면 해외 생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해보니까 어렵더라고. 주변에 해외 생활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어려워. 정말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해외를 가도 어려운 현실인데 워홀로 도피라고 생각을 하고 워홀을 가면은 그게 쉬울까? 더 어려울걸? 해외로 나가는 게 막 무작정 도피가 아니라 더 나은 시간을 보내는 방향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무조건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목표가 막 거창한 거일 필요는 없어. 저는 해외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길을 좀 비춰주는 그런 용도로 생각을 하면 되거든? 뭐 한국보다 해외에서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 뭐 이 정도여도 돼. 그럼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때 내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하면 될지 조금 더 가닥이 명확하게 보이고 그러면 그 방향대로 살면서 만족스러운 해외 생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지금 이제 그대가 워홀을 갔다 오면 한 살이 더 많아지니까 걱정이 되고 취준 이직을 할지 고민도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워홀이라는 결정이 단순한 현실 도피가 아니라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한국에 돌아올 때 플러스 한 살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을 할 때 더 베네핏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을 호주에서 뭐 해봐야겠다. 이런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가면은 그거는 도피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호주에서 영어 실력을 많이 늘려가지고 영어 자격증을 이따만큼 딸 수 있게 준비를 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다다다다다다 딴 다음에 내가 그 영어 실력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한다. 뭐 이 정도의 목표도 괜찮지 않을까? 그 다음으로 베이비 친구들이 질문을 해줬는데 실용음악과 1학년 재학 중인데 현실적으로 졸업하고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공을 살리고 싶은데 자꾸 미래가 걱정이에요. 20살인데 제가 뭘 잘하는지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걱정이에요. 20살인데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찾고 싶어요. 옛날에는 재밌어서 뭔가를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재미보다 돈을 보게 되는 것 같아 슬퍼요.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걸 자연스럽게 수익으로 연결하고 싶어요. 얘들아, 20살이면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게 당연해. 나는 오히려 20살 때부터 그거를 알고 나는 이걸 너무너무 좋아해. 나는 내 목표는 이거야. 나는 이 직업을 할 거야. 라는 게 너무 확고해서 막 그거를 향해 막 달려가는 애들이 걔네들이 오히려 소수일걸? 난 그런 애들이 너무 신기해. 20살에 아무것도 모르는 게 완전 당연한 거야. 한국 사회에서 이 대학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사회에서 여태까지 10몇 년의 시간을 그 대학이라는 목표 하나만 보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달려오기만 했는데 그 시간 내에서 솔직히 우리한테 자아를 막 탐색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찾고 이럴 시간이 얼마나 주어졌어? 나는 진짜 그 시간이 전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 너무 슬프다. 그래서 나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바로 대학 전공을 정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돼.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고 뭘 잘하는지 탐색할 시간을 우리 사회가 정말 단 1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중요한 대학 전공이라는 거를 19살짜리한테 결정하라고 맡길 수가 있지? 유럽 국가들 보면 갭이어라는 걸 갖는 게 되게 흔하거든? 공백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바로 대학에 가지 않고 한 1년 정도 스스로 일도 해보고 알바를 해서 돈도 모아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이러면서 나 자신을 찾고 나 스스로를 막 탐구하고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그러고서 내가 어떤 걸 공부하고 싶은지를 정해서 그 다음에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갭이어 시스템이 사회 문화적으로 유럽에는 되게 잘 정착이 되어 있어서 특히 독일 애들, 덴마크 애들 이런 애들이 그 갭이어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겐 없었잖아? 그러니까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어. 그거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를 알아가고 찾아가는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해줘.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갭이어를 가질 시간을 주지 않았지만 내가 스스로 나만의 갭이어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학 다니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번 시도를 해봐. 알바를 해봐도 되고 여행을 가봐도 되고 동아리 같은 거를 해봐도 되고 전시 같은 거를 많이 보러 다녀도 되고 영화나 책 같은 데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감들을 얻을 수 있잖아? 대학 강의를 열심히 들어가도 되고 주변 언니 오빠들한테 조언을 막 구하러 다녀도 돼. 여러 가지 인풋들을 이렇게 넣으면서 나는 나만의 갭이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꼭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찾을 수 있을 거야. 대학을 꼭 가야 할까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대로 바로 워홀을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아직 내가 명확하게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없어? 그러면 나는 대학을 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나는 대학에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이야. 왜냐면 대학을 가면 여러 가지 강의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고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되게 많아.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대학을 가면 기회가 되게 많다고 생각해. 근데 만약 그 내가 명확한 목표가 있어. 워홀을 가가지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고 내가 막 달성하고 싶은 게 있고 계획들이 딱딱딱딱 있어. 이미 그게 너무 명확하면 그러면 오히려 대학은 시간 낭비일 수 있지. 그러면 워홀 가야지. 그러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 내가 워홀을 가서 정말 이루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그게 너무 명확하고 너무 선명하게 그려진다면 그러면 가. 부모님 설득이 필요하다면 그 우리 호주에 사는 친구 있잖아. 다이앤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워홀 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하기 힘들다는 일도 막 척척척척 밖에서 하고 고소득 직군에서 일하면서 돈도 막 많이 모아가지고 지금은 자기가 모은 돈으로 호주 대학에서 간호 유학을 하고 있단 말이야? 걔 영어도 진짜 잘해. 너무너무너무 좋은 케이스니까 그걸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면서 어머니 아버지
저도 이렇게 호주 가가지고 다이앤처럼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너무 좋은 선행 사례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약간 걱정되는 마음도 그래 내 자식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24살인데 내년에 1년 편입 준비하고 싶어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자꾸 걱정돼요. 심지어 학교를 옮기면 학교 교환학생 해외봉사를 더 폭넓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취직을 늦게 해서 문제. 이미 목표가 너무 명확하네. 편입을 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옮기면 이런 저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는 거잖아. 난 이거 너무 멋있거든?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경험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내가 1년을 투자해가지고 편입을 해서 성공을 하면 나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리는 거잖아? 그럼 나는 그 1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근데 취직이 늦어지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잖아. 1년이 남들보다 늦어진 만큼 그 1년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활동들을 더 그 다음 학교에서 열심히 하면 되겠네. 교환학생도 가고 해외봉사도 가고 그리고 그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고 취직을 할 때에도 내가 1년 남들보다 늦지만 나는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썼다. 나는 가치 있는 인재다. 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으려면은 본인의 노력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지. 목표가 명확하니까 그 다음 스텝에 더 열심히 해서 훨씬 더 많은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영어 고민 먼저 읽어볼게. 유학하는데 자꾸 한국인들이랑만 지내게 돼서 걱정이에요. 영어를 위해 억지로라도 외국인들과 어울려야 할까요? 저는 외국인 친구들 몇 있었는데 유머코드도 안 받고 영어 유머를 저만 못 알아듣게 너무 힘들어서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나 너무 잘 알아 그 기분. 영어 문화 차이라는 게 생각보다 심하다? 영어 유머 너무 못 알아듣겠고 그 영어를 완벽하게 아는 상황이 아니면 그 외국인들이랑 있을 때 막 기도 죽고 재미도 없어. 근데 또 이게 노력을 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익숙해지기는 하더라고. 우리가 한국식 유머가 재미있는 게 어쨌든 우리가 막 몇십 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 한국식 유머가 익숙해가지고 재밌는 거잖아. 영어 유머 당연히 재미없지. 지금 안 익숙하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익숙해지고 웃기는 순간들이 온단 말이야? 나는 그랬거든. 나는 그대가 외국인들에게 한 번 정도 기회를 줘보고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한번 열심히 트라이를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유학이라는 게 정말 너무 큰 베네핏이잖아. 누구는 유학 가고 싶어도 못 갈 수도 있단 말이야. 유학을 와서 타지에 와서 공부를 한다는 건 당연히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상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누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기도 하잖아. 나라면 딱 한 번 기간을 정해가지고 트라이를 해볼 것 같아. 그래, 앞으로 3개월 동안은 내가 외국인들이랑 친해지기 위해 진짜 뭐든지 다 해본다. 유머 코드 못 알아듣는 거? 챗GPT한테 물어봐. 그 유머 어떤 유머인지 설명해달라고. 비슷한 유머 추천해달라 그래. 왜 그런 나라 애들은 그런 유머를 쓰는지, 어떤 걔네 문화적과 어떤 역사적, 어떤 언어적 배경이 있어가지고 걔네가 그런 유머를 하는 건지 그런 거를 막 한번 스스로 찾아보기도 해봐. 그렇게 막 하다 보면 또 은근 그게 재밌고 내가 몰랐던 세상을 알게 되는 거니까 또 되게 식견이 넓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트라이를 해보고 안 되겠어. 나는 뭐 영어로 얘기하는 거 못 해먹겠고 막 다른 나라 애들이 뭔 생각하고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그때 그냥 미련 없이 한국인 친구들이랑 돌아가서 한국인 친구들이랑만 놀아. 마음 편하게. 억지로 어떻게든 해볼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고 그러고서 그대가 더 마음이 편하고 더 재미있고 더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친구들의 무리를 선택해가지고 놀면은 괜찮지 않을까? 영어로 숨을 듣고 쉽게 하는 팀 있을까요? 헷갈릴까봐 결국 내뱉지 못하는 영어.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옛날에 학교에서 원어민 선생님이랑 수업 이런 거 하잖아. 한마디도 안 했어. 내가 혹시라도 영어를 조금 잘못 내뱉어가지고 친구들이 나를 비웃고 이럴까봐. 이 완벽주의 이거는 사실 그대만 겪는 고민은 아닐 거야. 그냥 한국 사람들이 좀 그렇게 생각해. 완벽하지 않으면 내뱉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말했다 무시당할 것 같고 이거를 좀 쉽게 하려면 어쨌든 많이 써보는 수밖에 없는데 이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나는 같은 아시아권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해보기를 추천해. 그 옆나라 애들 있잖아. 일본 애들, 중국 애들. 걔네는 우리랑 문화도 비슷해가지고 걔네도 영어에 대한 약간 거시기한 그런 거 있을 거고 문화가 비슷하고 다른 서양 국가들에 비해 언어도 더 비슷하잖아. 잘못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런 게 좀 있거든? 그 아시아권 애들끼리. 말할 때 좀 마음이 편해. 왜냐면 나도 못해? 너도 못해? 나도 주의식 교육 받았어? 너도 주의식 교육 받았어. 그 친구들이랑 정말 장벽이 낮으니까
거기에서 먼저 시도를 해봐. 일본 애들, 중국 애들, 대만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 스몰 토크를 하다 보면은 그게 점점 편해져.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유럽권 애들 트라이 해보는 거야. 아, 걔네는 문법 하나도 안 맞는데도 막 엄청 자신감 있게 내가 맞는데? 이러면서 영어 막 다 뱉는단 말이야. 그런 애들한테 이제 애티튜드를 배우는 거야. 아, 저렇게 영어는 당당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예 처음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와 스몰 토크를 시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게 느껴질 것 같아. 이 방법이 일단 나한테는 통했었어. 해외로 나갈까 말까 하는 고민들도 있었어. 컴퓨터학과 재학 중인 3학년인데 내년에 휴학하고 반년 정도 워홀을 다녀올까 고민 중이에요. 근데 과 특성상 해외 경험을 하기보단 열심히 개발 공부하고 푸작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괜한 짓을 하는 거 아닐까 고민돼요. 사실 난 뼈 문과여가지고 컴퓨터학과에 대해 정말 하나도 모르거든? 그래서 개발 공부와 프로젝트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나는 사실 잘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에 막 함부로 말을 하기가 되게 조심스럽기는 하네. 근데 그대가 1년, 2년 이렇게 워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년 워홀을 생각하는 거잖아? 반년, 6개월이 생각보다 정말 짧은 시간이거든? 지금 학교 3학년이면 아마 주변에 교환학생 다녀온 친구들을 봤을 거야. 그 친구들이 6개월 이렇게 한 학기 교환학생을 다녀오면 교환학생 가? 잘 가? 엉엉 나 잊지 마. 그러고 딱 눈 떠보면 벌써 돌아왔어? 이런다? 6개월이란 시간이 이렇게 빨랐나? 싶을 정도로 정말 훅 간단 말이야? 근데 교환학생을 다녀온 그 당사자에게는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 왜냐면 그 안에서 너무나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그 시간들이 정말 농도가 짙게 이렇게 흘러가니까 하루하루가 새로운 경험이잖아. 그러니까 교환학생을 다녀온 그에게는 그 6개월이 평생 잊지 못할 아주 짙은 농도의 6개월일 거란 말이야. 하지만 겉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6개월? 후루룩? 언제 왔냐? 이렇게 지나간다고. 내 생각에는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한번 갔다 오는 기회를 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고 게으르게 해도 정말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거든? 그 짜투리 시간들을 싹 모아가지고 6개월을 모아서 내가 내 인생에 정말 다시는 없을, 잊지 못할 그 기회를 6개월 동안 농도 짙게 팍 만들고 팍 돌아오겠다. 그치만 나는 컴퓨터학과 전공자가 아니니까 꼭 주변 선배들에게도 조언을 한번 구해봤으면 좋겠어. 언니 영상을 보면서 워홀을 꿈꿨고 목표 자금 500만 원을 이번에 모아서 내년 초에 휴학하고 호주에 가려고 해요. 근데 막상 갈 때가 다가오니 준비도 안 됐고 주변에서 자꾸 말리니까 점점 걱정이 커져요. 영어도 잘 못하고 너무 긍정적으로만 본 건 아닌지 과연 할 수 있을지 듣는 겁이 나서 요즘 호주 워홀 관련 영상도 못 찾아봐요. 언니도 가기 전에 저 같은 고민이 있었나요? 나 호주 워홀 진짜 잘 갔다 왔잖아. 가서 막 엄청 재밌게 지냈잖아. 근데 나 가기 전에 진짜 너무 무서운 거야. 그 티켓을 끊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다? 근데 이제 막 2주 전 이렇게 다가오니까 갑자기 진짜 너무 무섭고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다고 뭐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지금 호주를 간다는 거야? 나 진짜 비행기 티켓 찢고 싶었어. 공항에서도 막 엄청 엉엉엉엉 울었어. 너무 가기 무서워가지고. 근데 가서 너무 잘 지냈죠? 너무 재밌었죠? 막상 갈 때가 되니까 너무 무섭고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물론 가면 마냥 긍정적인 일들만 있는 거 아니지. 너무너무 힘든 일들도 분명히 있다? 해외 사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니라 그랬잖아. 근데 만약에 가서 너무 힘들어. 너 못 견디겠어. 그럼 돌아오면 돼. 그리고 돌아왔다고 그게 실패냐? 아니, 절대 아니야. 내가 그 비행기를 타고 호주 땅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하고 노력을 했다. 그것만으로도 완전 성공이야. 목표 자금까지 모았으니까 다시 처음에 그 호주 워홀을 꿈꿨던 그 마음을 다시 살려가지고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그 불안한 부분들을 호주 워홀 출발하기 전까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게 시간을 한번 최대한 잘 활용해봐봐. 새로운 도전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어. 21살인데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언니는 처음이 두려웠을 때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못할까봐 무서워요. 후회할까봐 더 무서워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 호주 처음 가기 전에 무서워서 울고 막 비행기 찍고 싶었다고. 나도 그거 호주 가는 게 처음으로 해외를 가는 거였거든? 근데 항상 처음이 너무 어렵지 한번 그걸 하고 나면 되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 말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나 어릴 때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 계단에 발을 타이밍 맞춰서 올리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까딱 잘못 올렸다가 내가 그 계단을 이 계단을 못 밟고 밑에 계단을 밟아가지고 막 넘어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게 너무너무 무서웠어. 지금 어때?
에스컬레이터 잘만 타. 에스컬레이터 이제 없으면 못 살아. 계단 못 올라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야지. 다 그런 거야. 한번 어린 시절의 본인을 생각해봐. 내가 그때 뭐가 무서웠는지, 그리고 그게 아직도 나를 무섭게 하는지. 나는 두려움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으로 이겨냈던 것 같아. 내가 지금 너무 무서워하는 이것도 내가 나중에 80이 돼가지고 되돌아봤을 때 그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지 라고 생각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더더욱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해야 돼. 나중에 내가 80, 90이 됐을 때 돌아보면서 그때 그렇게 할 걸이라고 후회를 해도 다시 그 시간으로 못 돌아가. 시간이 있을 때 해야 돼. 늙음에 대한 두려움 없으신가요? 저도 언니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데 늙어서는 무슨 재미로 사나 두려워요. 전혀 없는 것 같아. 내가 계속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니까 그걸 하면서 내가 계속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재밌게 사는 사람이 되고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되잖아? 그래서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20살의 나보다 21살의 내가 나았고 21살의 나보다 22살의 내가 나았어. 그럼 내가 나중에 늙었어. 그럼 지금의 나보다 그때의 내가 더 나은 사람이겠지. 그리고 그때 가면은 그 나이대에 맞는 재밌는 일이 있을 거야. 10대 때는 10대 때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있었고 20대에는 20대에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있고 30이 되면은 그때 가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또 있겠지. 어릴 때 살던 동네가 있잖아. 맨날 엄마 아빠한테 그랬어. 나는 절대로 이사 안 갈 거라고. 죽을 때도 난 여기서 죽을 거라고. 근데 학교를 서울로 왔죠? 서울? 더 재밌죠? 나는 나이 드는 것도 그런 것 같아. 내가 그 다음 스텝을 안 가봐서, 안 살아봐서 모르고 지금 내 상태가 난 너무 재밌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데 나이 들어서 나중에 무슨 재미로 살지? 그때 가면 또 그때만의 재미가 있을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나이 들었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럼 어쩌면 그거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 그리고 그때까지 이제 자아 성찰을 해야겠지. 20대 때 그렇게 재밌게 살던 내가 왜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됐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오면 나는 그 나이 때에 또다시 내가 할 수 있는 일, 뭔가 재미가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아서 다시 시도를 해볼 거야. 오늘 고민 상담 콘텐츠를 이렇게 한번 찍어봤는데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조금이나마 좀 해결이 되고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당연히 내 말이 절대 정답이 아니니까 꼭 고민들과 관련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도 한번 구해보고, 다만 그 사람들이 정말 그대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진심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겠지? 그리고 나는 집단지성의 힘을 빌리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거든? 혹시나 그대들이 오늘 영상 보다가 나는 저 고민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는 포인트들이 있었다면 꼭 댓글로 남겨줘가지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게 좀 그런 약간 인터넷의 순기능 그런 거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오늘도 영상 봐줘서 너무너무너무 고맙고 나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 안녕.